일단 고난도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풀은 뭐부터 시작할 수 있냐면 1단원에서는 식의 관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식의 관찰. 식의 관찰, 그리고 조건의 관찰. 이런 이제 관찰들을 잘해야지 이런 문제가 쉽게 풀려. 그 97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 97번을 한번 보면은 얘가 이제 왜 고난도인가 싶지만 별로 고난도는 아니에요. 요거는 말로 해도 되는데 OC의 길이를 A라고 하고 CD의 길이를 B라고 하면은 가번 조건 97번 가번 조건은 어떻게 정리가 되냐? OC를 A라고 하기로 했죠. 그 다음에 CD를 B라고 하기로 했지. 어서와 A하고 B를 더하면 X하고 Y하고 3을 더해주는 거 이렇게 나온다고. 그 다음에 DA는 뭐가 되냐면 BA고요. 그 다음에 AB는 AB도 B고 그 다음에 B5는 A 이렇게 해서 얘가 3X 플러스 Y 플러스 5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A하고 B에 대해서 정리했는데 직사각형 ABCD의 넓이는 X와도 나타나니까 직사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가로는 2A고 세로가 B죠. 이걸 갖다가 X하고 Y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이걸 연립해서 A를 뭐에 대한 식? X하고 Y에 대한 식 B도 여기 이제 소문자 B도 X하고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가지고 두 개 곱해지면 되는 그런 문자 관련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98번은 좀 잘 봐야 돼요. 자, 98번 이게 전개식이지, 그치?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 여러분들이 이거 x제곱 플러스 1하고 그 다음에 b도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하고 c가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a 플러스 2b하고 b 플러스 c하고 그 다음에 c 마이너스 a를 전개를 했대요. 이거 곱한 거를 전개를 했어.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이걸 써놓고 이거를 전개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쉽지 않은 문제겠네 생각할 거 아니야. 하지만 문제를 봤더니 그 전개식을 이렇게 줬다고. A에 6에 X의 6제곱부터 시작해서 A1의 X 플러스 A의 제곱까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이걸 다 전개하면은 일단 최고차항은 몇 차가 나오냐면요 6차가 나와요. 그렇죠? 세 개가 이거 2차지? 2차를 곱했으니까 얘네들은 6차가 최고차항이야. 그 다음에 상수항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런데 각 문자의 차수와 개수, 상수항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미재수로 A6부터 A제곱까지 둔 거거든. 그럼 문제의 조건을 읽어보면 그 전개식에서 항상 뭐부터 확인하냐? 구하라는 것부터 확인해봐. 구하라는 걸 확인했더니 A0 플러스 A1 플러스 해서 A의 6까지 합을 구하는 건데 문제의 조건 봤더니 여기 X가 뭐가 되면 X가 1이 되면 얘가 A0부터 A6까지 합이 그대로 나올 것 같아요. 그쵸? 그 말은 여기에다가 X에다가 1을 대입하라는 건 얘도 X에 대한 식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여기에다가 뭘 대입하라는 거예요. 각각 1을 대입하라는 얘기겠지. 그치? 그러면 이 문제는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 A에다가 1을 대입한 거 A에다가 1을 대입하고 B에다가도 1을 대입하고 C의 X에다가도 1을 대입한 거를 이걸 다 연산을 해가지고 그냥 자연수 곱한 거로 끝이란 말이에요. 됐어? 그러니까 전개식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보고서 이거 초반에 딱 보고 이거 전개하기 귀찮을 것 같아 하지 말고 항상 뭐부터 구하라는 것과 주어진 조건들을 확인하는 습관들을 지금부터 기르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98번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됐죠? 자, 그 다음 99번 문제. 요거는 공식 활용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학교 어느 학교였지? 까먹었다. 작년에도 이거 한번 비슷한 거 나왔었어. 어이구야. 여기. 작년에도 다른 학교에서 이 비슷한 문제 하나 나왔었거든. 숫자 먼저 바꿔가지고요. 이번 올해에도 어느 학교에서도 한 번 나올 수가 있어. 자, 그럼 일단 가번 조건 X하고 Y하고 이 Z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3이다. 이걸 식으로 표현할게. 그거 밑줄 치세요. 세 개가 적어도 3이라면 X에서 3을 뺀 거, Y에서 3을 뺀 거, 이 Z에서 3을 뺀 거 세 개를 곱한 게 0이야. 왜 그러냐면은 X나 Y나 Z 세 개 중에 하나가 0이라면 요거 세 개를 곱한 게 하나 정도, 세 개를 곱한 게 다 0이 되겠죠.
이해됐어? 세 개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이라면 곱한 거 값 자체는 0이 되겠지. 그 다음에 나번 조건을 봤더니 3에 x 플러스 y 플러스 2z하고 그 다음에 xy 플러스 그 다음에 yz 2y의 z 플러스 2zx가 같대요.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나서 구하라는 걸 확인해 봤더니 x하고 y하고 z를 곱하래. 그러면 문제의 조건하고 그 다음에 구하란 것들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느냐. 힌트는 뭐냐면 여기 다 어디 갔어? 힌트는 뭐냐면 여기 이거 x, y, y하고 z하고 x 곱한 거 얘가 존재하고 x하고 y하고 z 세 개의 합이 주어졌다는 거지. 그치? 그럼 얘네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건 뭐겠어요? x-3, y-3, z-3을 전개한 식이겠죠. 얘를 전개한 식이겠지. 왜? 이거 고쳐주면 3-x, 마이너스를 다 빼면 3-y, 3-2z가 0이라는 식이죠. 마이너스는 빼도 얘가 0이니까 부호 생략해도 상관은 없겠지.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전개한 식을 이미 알고 있잖아. 어떻게? 3의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y 플러스 2의 z의 3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y 플러스 2y의 z 플러스 2zx 곱하기 3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개 곱한 거니까 2xyz 얘가 0이라고 전개가 되는 이런 공식을 떠올리셔야 돼요. 이게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에서도 나오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 전개식 잘 알아야 되겠지? 그러면 나번 조건을 보면은 얘에다가 대입하면 얘하고 같아서 사라지거든. 따라서 결론은 2xyz가 27이 돼가지고 우리가 구하는 10xyz죠? 10xyz는 10에다가 2분의 27 곱한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공식을 연상을 얼마나 잘 하느냐 이거를 전개해서 얘네들의 관계가 같은 걸 어떻게 써먹을지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공식 적용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패턴이 지금까지 3개가 다 똑같아. 첫 번째 조건 확인, 그치? 그 다음에 구하라는 거 보고 그 조건들을 분석하는 이런 연습들을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됐어요? 다음. 자, 100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문제, 처음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업을 했을 때 이런 문제들을 이해시키는 게 되게 힘들었거든? 자, f의 nx라고 하는 게 있고요. f의 1x, 처음 여기 n에 1 들어가는 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11에 그 다음에 f의 여기가 n 플러스 1 x 얘는 fn에 x 플러스 n 이렇게 된대요. 자, 그럼 여기 여러분들 이제 당황하지 말고 n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여기 1 들어갔으니까 n에다가는 1, 2, 3, 4 이런 자연수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100번에 보면 n을 뭐라고 그랬어? 자연수라고 했으니 1, 2, 3, 4 하나씩 대입해 보는 거야. 그 다음에 구하라는 걸 봤더니 f의 6의 x 구하라고 했거든? f의 6의 x요. 그쵸?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하나씩 대입하면서 패턴을 찾으시면 돼요. 일단 n에다가 1을 대입해서 이 식을 보면 f의 2의 x는 f의 1에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근데 f1의 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10이니까 나중에 여기 x에다가 여기 x 대신에 뭐 들어가게 하면 돼? x 플러스 1 들어가게 하면 되겠죠. 됐어요? 근데 우리는 f6까지 가야 된다고? 이제 n에다가 2를 한번 대입해 봅시다. f에 여기가 3x가 되죠. 그럼 여기가 2고 x 플러스 2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다시 위로 가서 f2에 x가 들어가면 그걸 항상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식은 F1X 요거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F2든 F3이든 전부 F1로 만들어줘야 돼요. 따라서 위의 식을 다시 활용을 해서 F의 2의 X인데 여기 X 대신에 이제 뭐가 들어갔어? X 플러스 2가 들어갔지. 그치? 다시 F2의 X 플러스 2인데 위에서 F의 2의 X는 F의 1의 X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F의 여기 자리에 X 플러스 2가 여기 대신 들어가면 여기에도 똑같이 뭐가 들어가야 돼? x 플러스 2가 들어가니까 그때는 이걸 f1로 나타내면 x 플러스 3이겠구나. 요렇게 됐죠? 자, 이제
n은 3 대입하면 f의 4의 x는 f의 2의 x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아니 f3의 x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이걸 또 이 짓을 똑같이 해야 돼. 그럼 f의 2에 x 대신에 x 플러스 3 대입하면은 f의 x 플러스 5가 되죠. 맞아요? 자, f의 x 플러스 5 대신에 요게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다시 여기 뭐가 돼? f의 1에 x 플러스 6이 돼버리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증가하면서 뭔가 패턴이 보일 거예요. n에다가 4 대입하면은 f의 5의 x는 f의 4의 x 플러스 4가 되고, 얘는 다시 f3의 x 플러스 얘가 x 플러스 4가 들어오면 얘는 fx의 x 플러스 7이 되고, 얘는 다시 f2에 x 플러스 7 들어가니까 x 플러스 9가 되고요. 그럼 얘는 f의 1에 x 플러스 뭐가 되겠어? 10이 되겠지. 그치?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합시다. 자, f의 n에다가 5 대입하면 f의 6의 x는 f의 5에 x 플러스 5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f의 4에 여기다가 다시 대신 대입하면은 x 플러스 9가 되고요. 그쵸? fx는 이렇게 되니까. 그치? 그 다음에 얘는 다시 f의 3에 f의 x 대신에 x 플러스 9 들어가면 얘는 x 플러스 1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3 대신에 x 플러스 12 대입하면은 얘는 f의 x 플러스 14가 되겠고, 따라서 여기 x 플러스 14 들어가면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6의 x는 f의 1에 x 플러스 뭐가 되겠어요? 15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건 이제 f의 1 x 플러스 15, 여기 x 플러스 15에 세제곱 마이너스 6에 x 플러스 15에 제곱 플러스 10. 자, 이 식을 전개해가지고 여기에서 다항식의 x의 개수 구해주는 거죠. 그럼 이쪽에서 x의 개수는 어떻게 나와? 요거 세제곱하고 요거 세제곱에서는 안 나올 거 아니야. 그치? 3x 3 곱하기 x 곱하기 15니까 45x에다가 x 플러스 15.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45 곱하기 15가 x의 개수가 되지. 이쪽 항에서는. 그 다음 얘는 제곱인데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0x 이렇게 들어가니까 30하고 마이너스 6해서 마이너스 180. 얘가 우리가 원하는 x의 개수가 돼요. 복잡하긴 하지만 그냥 따라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 정도 계산 정도면, 요 정도 계산 난이도가 여러분들 모든 학교에서의 약간 계산이 많아지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n 기호 들어가는 것들 많이 보죠? 잘 따라서 보세요. 됐어요? 자, 필요한 거 필기하고 다음 넘어갈게요. 물론 어차피 오늘 것도 영상으로 만들어서 뿌리긴 할 거야. 그래서 고난도 문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렵지 않다. 항상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내가 문제를 너무 대충 보고 있진 않은가. 그쵸? 왜냐면 나랑 같이 이런 문제들을 분석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 들어보니까 할만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이런 분석 습관을 가지고 이제부터 문제를 하나씩 좀 꼼꼼하게 분석하면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내 습관은 혹시 문제를 대충 보고 이거 내가 공식을 모르면 못 푸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진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검토를 해보면서 문제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101번도 이것들 조건들의 관계를 한번 보죠. 거기 밑줄 칠래 자연수 xy. 보니까 우리가 이 앞에서도 n이 자연수가 돼서 n에다가 1, 2, 3, 4, 5 이런 식으로 하나씩 대입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수라는 조건이 나오면 그걸 대입하는 것도 하나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 그것도 여러분들이 수 값을 구할 때 구해야 되는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x하고 y의 세제곱의 합은 a다. 이거는 공식 문제잖아. 딱 봐도 x제곱하고 y제곱을 하면 a다. x하고 y는 자연수. 그 다음에 x 세제곱하고 y의 세제곱을 합은 x하고 y를 더한 거에다가 뭘 한 거예요? b배를 한 거다. 그리고 a에서 b를 빼면 20이다. 이거 딱 보니까 지금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은
x 플러스 y하고 x제곱 마이너스 x y 플러스 y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요거 이제 없어지게 해주고요. 그러면은 이제 b가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이 되죠. 그리고 a는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되잖아. 거기에서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의 제곱을 뺀 게 20이다. 그럼 딱 봐도 x 곱하기 y가 20인 뭐 자연수의 개수, 순수상 개수 구해주는 거잖아요. 그쵸? 어렵지 않은 문제. 그 다음 102번 같은 것들은 학교에서 변형 문제로 약간 계산 몇 개 더 하라고 할 때 귀찮지만 이렇게 계산 조금 복잡해지는 문제거든. 102번을 봤더니 자 이제 구하라는 것부터 항상 확인해.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을 구해야 되면 우리가 x 플러스 y하고 xy 값이 필요하잖아요. 구하라는 것부터 먼저 확인을 해. 이게 주어져 있지 않잖아. 그럼 x 플러스 y하고 xy를 어디에서 구해주라는 걸까? 거기 있는 x 플러스 y분의 1, 2, 4 루트 2 이거하고 y 플러스 x분의 1, 2, 4 마이너스 2 루트 3 요거 두 가지 가지고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두 개를 더해주면 x 플러스 y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이 그냥 4 루트 2 4 플러스 2 루트 3이죠. 4 플러스 2 루트 3 이걸 더한 게 8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해줘. 두 개를 곱해주면 xy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xy분의 1이 뭐가 돼? 16에서 12 빼니까 4가 되겠네요. 됐어? 이게 각 학교에서 이 곱셈 공식 변형할 때 보통은 이거하고 얘가 금방 나오게 주어지거든요. 그쵸? 근데 얘는 조건을 갖다가 곱해서 얘를 한 번 더 어떻게 하게 한 번 더 계산을 하게끔 만들어줬어. 그래서 이거 두 개 가지고 여러분들이 xy하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y 값 구해줘야 돼요. 그럼 일단 보자. 여기는 지금 xy가 양변에 곱해져 있지. 그치? 그럼 여기에서는 xy를 t로 두면은 얘가 t의 제곱 여기 요렇게 해서 요거 하면은 이쪽으로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 0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제 t-1의 전체 제곱이 0이므로 t, xy가 뭐가 돼? 1이 되죠. 그쵸?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여기서 x 플러스 y하고 x 플러스 y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x 플러스 y하고 xy 값을 알면은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똑같은 걸 구하라고 해도 중간 계산들을 한 번 더 할 수 있게 하는 스타일이 어디냐? 광문 스타일이에요. 광문 스타일. 광휘도 가끔 전할 일을 쳐. 알겠어? 그 다음에 소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좀 복잡해요. 소하가 지금 좀 가장 걱정돼. 소하는 시험은 학교 선생님들 다 바뀌었다며. 그렇지. 그래서 작년처럼 원래 소하도 계산이 좀 복잡하지만 맹숭맹숭하게 나올 가능성은 좀 적어졌어요. 광명은 어때? 창빈이? 학교 선생님들 다 안 바뀌고 그대로니? 그대로요. 그러니까 작년이랑 선생님들 구성이 같아? 저희 담임쌤 같을 거예요. 그래? 근데 광명 수학생님이 북고 같다는데. 붙고 갔다고? 그 북고에가 광명고에 있던 선생님이 북고 갔다는데. 야, 그럼 붙고 좀 쉬워질 수도 있겠네. 광명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그러니까 다른 학교랑 거의 비슷해요. 15, 16번 정도까지는 시중문제집이랑 거의 비슷해. 그러다가 끝에서 이제 3개 정도가 좀 복잡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진성하고 광복 두 학교 정도는 빼놓고 약간 구성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 중간까지는 시중문제집이랑 거의 유사한 문제가 나온다. 대신에 광위는 어떤 특징이 들어가? 이렇게 계산을 조금 엎어치고 맺히고 좀 길어지는 특징. 그치? 문제 형태는 되게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문제, 똑같은 걸 구하는 연습을 하더라도 센시 단계에서 계산이 추가되는 이런 것들은 좀 해줄 필요가 있어. 이해됐죠? 자, 그 다음 103번은 이거는 시선을 빼앗는 문제야. 103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103번은 그냥 요거는 회이크용이야. 회이크. 왜 회이크일까요?
자, 이거를 계산하시기 위해서 x 5제곱의 개수하고 x 5제곱의 개수하고 x 4제곱의 개수를 구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A하고 B가 이미 2차식, 3차식, 그 다음에 2차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걸 세제곱하기 위해서 좀 빡세잖아. 그치? 하지만 여러분들은 자 여기 집중. 얘에 대해서 이걸 인수분해 또는 곱셈공식으로 변형으로 하는 거 두 가지 알 수가 있어. 하나 물어보자. 얘를 갖다가 곱셈공식의 변형 문제, 그러니까 인수분해 문제를 보면 얘가 a-2b에다가 a제곱 플러스 4ab 플러스 4b제곱 이렇게 돼야 되거든.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식이 편할까? 아니면은 변형 공식에 의해서 a-2b의 세제곱 플러스 6ab a-2b 얘가 계산하기가 훨씬 편할까요? 위거? 아니에요. 왜냐면 얘가 지금 곱하기로 돼 있고 얘는 플러스로 돼 있잖아. 곱하기는 여기 차수를 다 구해서 5차하고 4차가 되는 걸 이쪽을 다 계산해야 돼. 얘도 한번 계산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게다가 A도 제곱하고 B도 제곱하니까 제곱 있는 건 더 훨씬 까다로울 거예요. 그럼 선생님 세제곱 있는 거는요? 이건 해봐야 알지. 그나마 여기가 A 곱하기 B, A-2B로 이걸 제곱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로 곱해서 이걸 갖다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잖아. 그치? 그래서 실제로 A-2B를 이거 가지고 해보면 딱 X 세제곱만 남거든. 딱 X 세제곱만 남거든. 그럼 이쪽은 우리가 5제곱하고 4제곱을 하는데 이쪽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X 6제곱이니까. 그러니 이제 남는 거는 6하고, 자, A는 이제 그냥 쓰면 되죠. X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하고, 그 다음에 B,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인데 이미 A-2B도 X 세제곱이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따로 이렇게 된 상태에서 5제곱하고 4제곱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는 거지. 그치? 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X 4제곱부터 찾으면 요거 일단 하나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에 이것만 해서도 여기 상수항 곱해줘야 되지. 이렇게. 그 다음에 또 X 4제곱 하는 방법은 다시 여기 X하고 이거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줘야지 또 상수항 나오죠. 개수. 그치? X 5제곱은 이거하고 이거 곱해줘야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거하고 또 뭐 곱해줘야 돼요? 여기 X 5제곱 나왔으니까 또 개수. 그치? 그 다음에 얘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여기 이거하고 또 여기 2차. 그치? 그 다음에 얘하고 1차하고 1차 이런 식으로. 됐어요? 이런 것들 얘가 항상 곱해져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린 전략을 세워. X 세제곱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 두 가지씩에서는 뭐만 찾으면 돼? 여기에서 X 세제곱 1을 제외해준 X제곱과 X의 개수를 찾아서 6을 곱해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다시 이걸 X 세제곱을 일일이 곱해서 찾지 말고 이미 X 세제곱이 하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쪽 항에서 X제곱하고 X를 찾아서 X 세제곱 곱해주면 각각 5제곱, 4제곱 나오니까 거기에 개수에다가 6만 곱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더해주면 끝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눈속임 문제야. 왜? 직접 내가 문제를 한번 변형을 해봤더니 의외로 어렵지 않게 나오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저런 문제들을 내가 변형 공식으로 쓸지 아니면 인수분해 형태로 쓸지. 주로 방정식 쪽에서는 얘가 편해. 방정식 쪽에서 하고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쪽에선 곱셈으로 만들어주는 게 편해요. 왜? 나중에 양변 없어지니까.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쪽에서. 알겠어? 근데 개수의 합 같은 거 구할 때는 요거 변형 공식이 편해. 오케이? 그럼 이제 2단원 이후부터는 저거를 대부분 뭘로 바꾸면 된다? 저렇게 인수분해 공식으로 바꿔주면 된다.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쪽에서는. 이해됐어요? 심지어 저 형태는 방정식 끝까지 거의 대부분 인수분해 형태로 바꾸는 게 편할 때가 많아. 대부분. 그거 기억하세요. 무조건 이제 보고서 이거 뭐 하지? 항상 하지 말고 얘가 만약에 개수 구하는 거랑 다항식의 연산 같아. 그러면 뭐로? 변형 공식으로. 근데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파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방정식 파트인 것 같으면 뭘로? 인수분해요. 이렇게 좀 루틴을 짜서 저걸 변형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다음.
뭐 이제 104번 같은 경우는 자 이것 이제 익숙해질 것 같은데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제곱을 구하라고 하면 필요한 것부터 하자. 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에서 2배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잖아요. 그쵸? 그럼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하고 ab, bc, ca하고 요걸 갖다가 구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럼 봤더니 조건이 세 가지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은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 플러스 c분의 1이 6분의 11 요거 하나 나오고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6. 그 다음에 a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 a가 60이 나온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a, b, c가 주어졌는데 여기 분모 통분해주면 a, b, c 분의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 a가 등장할 거 아니야. 그치? 얘가 지금 6분의 11인데 우리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나왔으니까 a, b, b, c, c, a는 우리가 구하는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 a는 뭐가 돼요? 11이 되겠죠. 됐어? 그러면 자 이제 하나 정리를 좀 이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자. 여기까지는 됐어. 그런데 a 플러스 b 플러스 c 어떻게 구할래? 재료 뭐 있어요? 재료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재료가 뭐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지. 그치?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재료가 뭐밖에 없어요? 저거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럼 저거 다 전개해? 나는 말리고 싶은데. 그치? 자, 이때 여러분들이 하나를 하나 생각해봐. 우리 아까 처음에 문제 풀 때 요거 풀었잖아요. 뭐 3-x, 3-y, 3-2z 전개하는 거. 이거 공식 기억나니? 그치? 그래서 저거를 갖다가 전개하는 공식을 쓸 거야. 어떻게? 잘 들어. 내가 A하고 B하고 C를 더한 건 몰라. 그러니까 얘를 그냥 K라고 두자. 되겠지? 이제 이 K만 구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재료가 A, B, C 있고 그 다음에 A, B, B, C, C에 있는데 얘만 몰라. 근데 뭐는 알아? 3개를 곱한 게 60이라는 건 알아요. 그쵸? 자, 그럼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AB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 A를 어떻게 고칠 거라고 하면 A 플러스 B를 K-C, B 플러스 C를 K-A, C 플러스 A를 K-B로 줄 거야. 자, 그럼 이 공식은 K-A, K-B, K-C가 60인 걸로 돼서 여러분들 이제 전개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K의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K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AB 플러스 BC 플러스 C 뭐요? A의 K 플러스 마이너스 ABC 얘가 뭐가 된다? 60이 된다. 이렇게 해요. 그쵸? 자 그러면 K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K를 뒀으니 K 세제곱이 돼서 앞에 K는 썰려버리네요. 그쵸? 맞아요? 그 제곱이 없어지지. 그 다음에 AB, BC, CA가 뭐였어? 플러스 11K고 A, B, C가 지금 6이잖아요. 얘가 60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11K가 66이므로 K는 뭐다? 6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도 나왔죠. 이제. 끝났네. 그치? 그래서 팁은 뭐냐면 잘 봐. A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 E A 요 형태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저걸 전개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이걸 일일이 전개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혹시 문제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뭐가 있는지 찾아봐. 그럼 얘는 여기에서 이게 이런 식으로 K-A, K-B, K-C는 60처럼 저렇게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 전개할 수 있는 좀 편한 전개 형식으로 변해요. 여기까지 됐지. 자, 만약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얘처럼 안 주어졌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냥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비례상수 K라고 뭐하고 가정하고 풀어도 문제는 없을 겁니다. 대부분. 됐나요? 그래서 104번 필요한 거 쓰시고. 오늘하고 고생했어. 얼른 앉아. 너를 위해서 또 찍어놨어. 조아가 요새 바쁘지? 응.
오느라 고생했다. 학생 부대 됐어요. 축하해. 야, 이게 점점 커지는데? 야, 쟤 이러다가 갑자기 저기 뭐지? 대학교 갈 때 갑자기 청년 대표 뭐 이래가지고 국회의원 나오는 거 아니야? 야망이 커요. 반장에서 그치? 전체 부회장 가고. 어쨌든 1학년이나 1학년 1학기나 이때 학생회 일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긴 해. 2학년하고 3학년 때문에 바빠서 못하거든. 됐어요? 자, 요거 필요한 거 정리하세요. 지우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없죠? 그래서 우린 지금 뭐 하고 있냐면 2차 함수까지 지난 시간에 강의가 끝났잖아. 기본 강의가. 그래서 우리가 센 볼 때 안 풀어졌던 거 C단계 그거 어떻게 고난도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그거 얘기해 주고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까지는 요거 바이블 유형 오늘 빨리 끝내주고 나한테 각자 개별로 2권을 가지고 와서 1권이랑 2권에서 내가 어떤 문제를 갖다가 이제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알겠어? 그리고 이제부터는 뭐 양치기 이거보다는 이제 남은 시간에서는 이게 주의해야 돼. 내가 평소에 약한 거 그걸 다시 연습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틀리던 걸 안 틀리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알겠어? 그 다음에 이제 고난도 문제는 여러분들 이제 양치기보다는 내가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그걸 갖다가 같이 보면서 고난도 문제를 대비하는 거 요런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문제에 이제 좀 적응이 된다, 이런 패턴에 적응이 된다 싶으면 2학기 때 공수2는 그냥 고쟁이 가지고 하려고. 바이블 유형원하고 고쟁이하고 구성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바이블 유형원은 왜 양이 많냐면 양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거 익숙하게 만들어 주려고. 고쟁이는 그런 스타일에 익숙해졌다고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유형, 내신에 나오는 유형이나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풀어보자는 의미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이제 스타일이 익숙해지면 이제 2학기 때는 그냥 공수2를 내신 교재로 쓸 거예요. 고쟁이를. 사실 그게 나도 편하기도 하고. 지우 졸려? 졸려? 청비도 졸려? 안 졸려? 자, 그래서 이거 자주 나오죠? A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 A 이런 것들을 전개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문제의 조건에서 찾거나 찾지 못해도 비례상수 K로 가정하고 저걸 전개해주면 웬만큼 나온다. 됐어요? 이런 문제들 중요합니다. 다음 야 105번 별표 쳐봐. 105번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여기 나오면 안 되고 나머지 정리와 같이 나와야 되거든. 105번 자 105번 한번 볼게. 이게 왜 나머지 정리 쪽에 같이 나와야 되냐면 잘 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에 이것도 세제곱이야. 그치? 얘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있겠죠? 자 근데 이거 나머지를 rx라고 했어. 자 그때 rx 구해서 r5 구하라 이 문제죠.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x제곱 플러스 1, 2 여기가 2차니까 rx는 쓰지마. rx는 1차 ax 플러스 b로 두면 되겠지? 라고 호기롭게 이렇게 rx를 ax 플러스 b로 세팅을 한다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야. 그래놓고 x에다가 마이너스 1 그 x에다가 뭐 대입해야 되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그쵸? 물론 좀 팁을 주자면 하나 잘 봐. 꼼수 좀 가르쳐 줄게. 자 여기 봐요. 지찬이도 여기 봐. 생각지도 못한 거 가르쳐 줄 테니까. x제곱 플러스 2 0이 되는 x는 분명히 플러스 마이너스 i야. 그치? 우리가 나머지 정리할 때 여기가 저기 0 되는 x가 굳이 실수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쵸? 그럼 i 집어넣으면 돼. 그럼 얘는 0 되잖아.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여기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i의 제곱 플러스 i 플러스 2의 세제곱인데 그러면 여기 x에도 뭐 들어가? 요건 0 되고 얘가 ai 플러스 b가 되죠. 맞나요? 그럼 복소수가 같을 조건에 의해서 요거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는 1 플러스 i의 세제곱을 전개하면 ai 플러스 b가 돼. 1 플러스 i의 세제곱 정도는 전개할 수 있잖아. 그치? 1 플러스 i의 제곱이 2i고 내가 거기다가 1 플러스 i를 곱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i 이렇게 되니까 a는 2고 b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rx는 a가 2, b가 마이너스 2니까 2x 마이너스 2 이렇게 해도 돼요. 간단하지? 간단하지? 즉 복소수를 대입해도 돼. 되겠어? 근데 이건 이제 특정 문제 풀이고 요걸 대입해도 되고 중요한 풀이는 이거예요. 잘 봐. 내가 이 식을 여기서 요구하는 건 이거야. 이 식을 적당히 변형을 해서 x제곱 플러스 1이 포함된 식으로 바꿀 수 있게 전개를 할 수 있을까? 그쵸? 두 가지 다 알아둬야 돼요. 사실 이렇게 얘가 0 되게 하는 x 복소수 집어넣는 것들은 사실 고난도 문제 풀이법이야. 나머지 정리해서 x가 실수한 얘기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쵸? 복소수 집어넣어도 돼. 자, 근데 여기서 보는 건 이거야. 이렇게도 풀 수 있어야 돼요. 잘 봐요. 내가 저기 있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이렇게 좀 바꿔볼게. x제곱 플러스 1하고 플러스 그 다음에 1 플러스 x 플러스 1 두 가지로 이렇게 내가 쪼갤게요. 됐어? 자, 그럼 이걸 세제곱하자. 자, 그러면 얘는 x제곱 플러스 1 그냥 나는 얘를 a로 둘 거야. a로 둘 거야. a의 세제곱 플러스 그냥 얘를 b로 둘 거야. 귀찮으니까. 3ab a 플러스 b하고 b의 세제곱 이렇게 되죠. 됐어요? 근데 우리는 이 다항식을 뭘로 묶기를 원해? a.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원한단 말이야. a로 묶어주면 a가 x제곱 플러스 1이지. 그럼 여기하고 여기는 a가 묶이고 그 나머지는 뭐가 돼? 그냥 몫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뭔가 안에 묶이겠죠? 쓰레기떡처럼. 그 다음에 플러스 요거 x 플러스 1의 세제곱 정도는 x 세제곱 플러스 3x x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전개할 수 있죠. 그럼 문제가 뭐야? 얘가 2차인데 이렇게 뚝 떨어진 게 3차란 말이죠.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란 말이죠. 그쵸? 그러면 얘로 한 번 더 나눠줘야 되겠지. 그치? 따라서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를 갖다가 x제곱 플러스 2로 일일이 x제곱 플러스 0x 플러스 1로 일일이 나눠주면 얘도 똑같이 2x 마이너스 2가 나머지가 돼요. 또 하나의 방법 잘 봐.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를 내가 일일이 나누지 않고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방법 잘 보세요. 요거 좀 익혀두는 게 좋을 것 같아. x 제곱 플러스 1 해주고 나서 될 수 있으면 여기까지 맞춰줘. 2차까지만 맞춰줘. 2차까지만. 맞출 수 있는 데까지만 맞춰줘. 어떻게 맞춰주냐? x 세제곱이니까 여기 x 들어가야 돼요. 그쵸?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3이니까 여기 x제곱하고 잠깐만 x 3승이지. x제곱은 여기 상수항밖에 없지. 그치? 상수항밖에 없잖아. 그치? 그럼 상수항이 뭐가 돼? 3 이렇게 하면은 여기 상수항으로 끝났지.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차례를 맞춰주면서 여기가 상수항까지 올 때까지만 맞춰주고 나서 부족한 걸 갖다가 쓰세요. 뭐가 부족하냐면 얘가 원래 3x잖아. 근데 x밖에 없지. 그러니까 2x가 들어가야 돼. 원래 2인데 여기가 3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거 개수한 게 3이고 원래 이게 2가 들어가야 되지. 그치? 그럼 뭐가 빠져야 돼? 1이 빠져야 되나요? 그럼 2x 마이너스 2? 아, 나 뭐 실수했니? x 3x 제곱, x 세제곱 3x 제곱 플러스 x 여기까지 맞는데 얘 플러스 3이거든? 뭘 실수한 걸까요? 미친 여기 1이잖아 1이잖아 그치? 맞아요? 그럼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 나와야 되니까 딱 마이너스 2 되지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런 구조를 봐. 아, 선생님 저는 이걸 도저히 지금 할 자신이 없어요. 그냥 다이렉트로 나눠주세요. 알겠어? 그 다음에 이것도 좀 해주면 되겠지? 나머지 정리해서 내가 복소수를 대입해야 될 때가 있어. 그럼 복소수 대입해도 돼요. 그게 훨씬 편해. 왜? 복소수가 같을 조건으로 A하고 B가 나오니까요. 됐죠? 이건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도록 합시다. 구조적으로나 아니면 복소수를 대입하는 형태로나 내가 봤을 때는 이 문제가 좀 훌륭한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고민하게 해주거든. 이해됐어요? 자, 필요한 거 적으시고. 그러니까 첫 번째 나머지 정리할 때 여기가 실수가 없잖아?
그럼 굳이 뭘 대입할 필요가 없다. 복수 왜? 저거 x 플러스 이게 b의 세제곱만 남잖아. 근데 b가 x 플러스 1이죠. 그래서 x 플러스 1의 세제곱이 x 세제곱 플러스 3얘 플러스 얘 플러스 1. 다시 써줘? 다시 봐. 지금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x 플러스 1의 세제곱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플러스 3ab a 플러스 b 플러스 1 플러스 b의 세제곱이야. 그건 아는데 응. 이 식에서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게 왜 갑자기 등장했냐고? 자, 얘하고 얘 더한 걸 a하고 b로 놓고 세제곱을 할 거야. 그럼 a 세제곱 플러스 3ab a 플러스 b b 세제곱이죠. 그쵸? 나머지 정리의 입장에서는 목표를 봐. 얘가 x제곱 플러스 1로 묶어야 되거든? 그럼 a라는 x제곱 플러스 1 여기 하나 들어가 있고 여기도 x제곱 플러스 1이 들어가 있죠. 그럼 얘 이렇게 묶었어. 그럼 여기 그냥 나머지는 그냥 이쪽에 다 묶이겠지 뭔가. 그치? 그럼 뭐만 남아? b 세제곱은 뭐가 안 들어가 있어? x제곱 플러스 1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전개했을 때 얘가 얘보다 차수가 높으니까 얘를 다시 x제곱 플러스 0x 플러스 1로 한 번 더 나눠줘서 그 나머지를 진짜 나머지로 쓰면 돼. 이렇게. 됐어? 이렇게. 이게 시연이 너 떠야지. 식의 구조가 이렇게 돼요. 됐죠? 정말 중요한 식입니다. 근데 이런 구조를 봐야지 이 정도까지의 구조 난이도가 뭐 소하하고 그 다음에 광복하고 이쪽 학교에서 난이도 높은 거 구조식이 이런 구조식이에요. 알겠어? 다른 학교는 이거보다 좀 쉬운 구조식이 나와. 작년 기준으로는 그랬어. 재작년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식에 익숙해지도록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특히 나머지 정리에서 이런 구조식에 익숙해지면 좀 편할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필요한 거 쓰고 이제 지우고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6번 같은 거는 너무너무 내가 이제 강조를 해놔서 x 값이 주어지면 2x-1은 루트 3 양면 제곱해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3 4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는 0 이거 가지고 그 4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 2차식이 0 나오고 다른 어떤 다항식의 값을 구하라고 하면 얘를 얘로 나눠줘가지고 그 나머지를 표시하면 끝난다고 그랬죠. 됐어요? 이런 건 워낙 많이 했으니.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나오고 쉽게 지금 106번의 구조식을 알아야 107번이 쉽게 풀려. 똑같은 거예요. 여기 볼게요. 107번 이 형태는 학교에서도 되게 자주 써. 왜 자주 쓰냐면 px의 전체의 제곱을 아니 미친 px라는 식을 x제곱 플러스 9로 나누면 몫이 몰라. 나머지가 x 플러스 3이에요. 그쵸? 이 형태에서 px 전체의 제곱을 역시 x제곱 플러스 9로 나누면 그때 나머지는 뭐가 될까? 이게 아까 우리가 봤었던 105번이랑 구조가 완전 똑같은 거야. 어떤 점에서? 첫 번째, 우리가 px 제곱한 식을 구해야 되는데 px를 전체를 제곱한 식은 그냥 이거를 제곱한 거예요. 그쵸? 게다가 모두 들어가 있어. 여기 제곱한 거에 x제곱 플러스 9로 나눴다라고 하는 식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죠. 창민이 이제 이해돼? 자, 그럼 px를 제곱을 했을 때 우린 이 식을 a라고 하자. 이걸 b라고 하고요. 그럼 px의 제곱은 a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인데 a 부분에 뭐가 들어가 있어? x제곱 플러스 9가 들어가 있죠. 그쵸?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요 두 식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x제곱 플러스 9가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그 묶어주면 뭔가 들어가겠지. 그쵸? 그 다음에 뭐만 남아? b제곱
x 플러스 3의 제곱만 남는데 얘도 2차 얘도 2차니까 얘는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거 전개하는 게 x제곱 플러스 마침 9 플러스 6x잖아. 그럼 x제곱 플러스 9로 한 번 더 묶어주면은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9로 한 번 더 묶어주면 다시 여기 뭔가 q 이렇게 들어가겠고 묶여서 뭐만 남아? 6x만 남죠. 이게 rx야. 어때? 구조적으로 보니까 쉽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의 관찰에서 어차피 여기 들어간 게 이거 제곱한 거에도 들어가 있다. 100 아까 5보다 똑같은 난이도로 푼 거죠. 됐어요? 오케이. 자, 정리하고 여러분들 많이 졸립죠? 5분만 쉬었다가 7시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자, 보죠. 다음에 108번 문제는 여러 학교에서 되게 잘 쓰는데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삼각형 문제. 본질은 이거야. 여기에서 여기 반원. 그래서 요거 넓이. 그걸 S1이라고 하나요? 이거 넓이하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핵심은 이거지. 요거 P하고 H를 반원으로 하는 요거 지름을 하는 요거 반원의 넓이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자, 그럼 이때는 얘는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할게. 그러면 문제 주어진 조건에서 뭐가 주어져 있을 거냐면 AQ-QB가 주어져 있거든. H가 아니구나. AQ구나. AQ-QB의 값이 주어져 있거든. 그럼 2알파에서 2베타 빼준 게 8루트 3이고 그럼 이제 가늠이 되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나 뭐 알파 베타 이런 거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전체의 넓이는 요거의 원의 지름이 2알파 플러스 2베타니까 요거 전체의 반지름의 길이는 알파 플러스 베타죠. 이거 제곱 파이가 전체 원의 넓이잖아. 거기에다가 2분의 1 한 개 반원의 넓이지. 그치? 요거 넓이 구할 때 거기에서 요거 넓이 2분의 1 알파 제곱 파이하고 2분의 1 베타의 제곱 파이를 빼면 요거의 넓이가 완성이 되죠. 이쪽에. 문제는 요거를 반원으로 요거를 갖다가 지름으로 하는 넓이인데 잘 봐. 자, 요 삼각형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삼각형은 다 닮음이거든요. 그럼 얘 제곱은 얘 곱하기 얘야. 그래서 여기서 PQ의 전체의 제곱이 PQ의 제곱이 여기 2알파 2베타 4알파 베타거든요. 그쵸? 자, 그럼 PQ가 2 루트 알파 베타니까 PQ의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알파 베타인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 PQ를 지름으로 하는 요 노란색 반원의 넓이는 이거 제곱 알파 베타하고 2분의 1에다가 파이 한 거. 그쵸? 그래서 S1-S2 가지고 또는 여기서 S1-S2가 2파이죠? 요게 지금 구한 게 S1인 것 같아. 응. 여기서 구한 게 S1이에요. 그럼 딱 봐도 뭐밖에 안 남아?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다 사라지고 2분의 1 알파 베타. 얘는 2알파 베타니까 S1은 뭐밖에 안 남아? 알파 베타 파이밖에 안 남죠. 이해돼? 제곱 다 없어지잖아. 지우 이해돼? 시현이도 이해되죠? 잘 안 됐어? 다 됐어? 그 다음에 요거 이 S2의 넓이가 이거잖아. 그치? 그럼 결국은 2분의 1 알파 베타 파이가 뭐가 되는 거니? 거기에서 2파이가 되니까 알파 베타가 4인 거죠. 선분 AB의 길이 뭐 구하는 거야? 2알파 플러스 2베타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얘를 구해야 되는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하고 알파 베타 나왔으니까 게임 끝났네. 됐어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오늘 그 숙제로 권해줄 바이블 유형원 1단원 C단계 문제가 반원이 아니라 온전한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똑같은 문제예요. 이거랑 한번 봐봐. 페이지 펴봐. 바이블 유형원 1단원 C단원 1단원의 C단계 있죠. 요거 한번 펴봐요. 그치, 요거 똑같은 문제야. 요거 저거랑 완전히 똑같은 문제야. 단지 얘는 반원이고 그건 원으로 됐을 뿐. 됐죠? 근데 이걸 왜 강조하냐면 이거하고 그 문제 똑같이 풀어봐. 왜냐면 광명시 여러분들 이 지역에서는
도형하고 다항식하고 엮는 문제를 꼭 필수적으로 한두 문제씩은 내. 하나씩은 내요. 이 참수까지 들어가더라도 꼭 하나씩은 내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풀어보시고 109번 요거는 나랑 같이 요거 109번도 도형 문제니까 가이드만 좀 주죠. 큰 정육면체의 한 면의 모서리 길이를 A 큰 거. 그 다음에 작은 정육면체 모서리의 길이를 B라고 하자. 얘가 작은 거. 그럼 식을 세워볼게. 모서리의 길이가 차야. A에서 B를 뺀 게 4예요. 부피차가 100입니다. A의 세제곱에서 B의 세제곱을 뺀 게 100이에요. 근데 건널비 합이니까 6A제곱 플러스 6B제곱 이렇게 딱 조건하고 구하라는 걸 갖다가 정리를 하니까 뭘 써야 될지 보이죠. 그쵸? 얘를 통해 얘하고 얘를 통해서 A 곱하기 B 구하고 AB 구하면 요거하고 요걸 통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구해줘가지고 6배 주면 된다. 보이지? 그치? 항상 조건하고 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하세요. 다음 110번 요건 좀 별표 쳐놓을까? 이거 아마 서술형으로는 안 나올 거야. 객관식으로 많이 나올 건데 요 문제가 내가 재작년인가 광국에서 본 것 같은데 이렇게요. 이거 이제 닮음으로 푸는 건데 할선 정리라는 거 기억해 둡시다. 뭐냐면 현과 현이 만나는 이 점에 대해서 각자 현 A 곱하기 B가 뭐랑 똑같냐면 C 곱하기 D랑 똑같아요. A 곱하기 B가 C 곱하기 D. 요 문제 나오면 그냥 이렇게 풀어. 시간 단축용을 위해서. 알겠어? 그럼 이제 나머지 조건들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X잖아요. 그럼 여기도 1이겠죠. 얘가 정삼각형인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다라고 돼 있거든. 중점이라서. 그럼 여기도 X 정삼각형이니까 전체 X, 2X가 되겠지. 그럼 어떤 식이 등장하면은 1 곱하기 X 플러스 1이 X제곱, 즉 X의 제곱 이 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X의 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이잖아요. 그쵸? 뭐야? 이거잖아. 근데 이 식에서는 양변 X로 나눠주면 X 마이너스 X분의 1이 1 이거 나오거든? 요거 정리해주면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에서 4 더해주면 되겠죠. 2 더해주면 되겠죠. 끝. 지우 이해됐어? 시현이 이해됐죠? 청기는? 됐죠? 저거 문제 똑같이 나오더라고. 어느 학교도 저걸 변형을 안 시켜. 왜냐면 저거 정석에 있거든. 정석 연습 문제. 굉장히 유명한 문제입니다. 정석 연습 문제 있어 저거. 그래서 내면은 저거 그냥 내면 되고 그 다음에 111번 도형 문제 또 하나. 자 111번 문제는 우리가 바이블 유형원에서도 비슷한 거 풀었죠? 핵심은 이거야. 잘 봐. 111번. 얘가 원래 정육면체인데 여기를 깎았어. 1씩 깎아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삐꾸 같은 걸 만들었단 말이야. 이렇게 중간을 파먹었단 말이지. 그치? 자 이렇게 생긴 도형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부터 확인하면은 원래 여기 이렇게 하면 조금 뭔가 이상하죠? 이렇게 구하라고 하는 건 원래 안 파먹은 거 있지. 안 파먹은 거에서 대각선의 길이니까 여기 한 변의 길이를 A, B, C라고 두면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대각선의 길이 루트의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제곱 이거 구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예상을 해줘야지. 얘를 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A 플러스 B 플러스 C하고 AB 플러스 BC 뭐 질문 있어? 아니 풀어가지고 요거 두 가지가 필요하잖아. 그치? 그런데 이렇게 파먹은 데서 모서리 길이 볼게요. 다른 거는 뭐 건널비부터 볼게. 건널비가 있을 텐데 건널비는 겉에 칠한 넓이거든. 그러면 AB가 2개, BC가 2개, CA가 2개죠. 얘도 똑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파먹긴 했지만 윗면을 칠하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원래 윗면의 넓이가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 그러니까 건널비는 변한다 안 변한다? 파먹어도 안 변한다. 우지 이해됐어? 시영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러니까 이 옆면하고 앞면도 어차피 이쪽하고 이쪽이 커버가 되니까 겉넓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고. 그치? 근데 모서리의 길이인데 잘 봐. 한 변의 길이가 A가 하나, 두 개, 세 개 있고 잘 보세요. 네 개 있거든요. 여기까지 다 해주면. 근데 가로 길이가 하나, 두 개 더 더해졌지. 모서리가 일자리가 두 개 더 생겼지. 그러니까 A를 포함하는 모서리는 4A 플러스 2예요. 그럼 B도 마찬가지로 3B 플러스 2고 C도 40 플러스 2겠네. 그치? 이게 파먹은 거 모서리의 길이야. 이거씩 세워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죠. 다음 112번. 요것만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요. 요거 또 큰 112번 도형 문제는 반드시 풀어봐. 세 구의 반지름에서 작은 게 A, 큰 중간 게 B, 제일 큰 거의 반지름을 C라고 하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지금 9파인 9자리인 거잖아요. 건널비는 4파이 R제곱이 9의 건널비지. 그러니까 4파이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주어진 거고, 자 부피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죠. 파이 R 세제곱이죠. 그래서 3분의 4파이에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더하기 C의 세제곱이 주어진 거잖아. 반지름의 길이의 곱 ABC 구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딱 봐도 우리가 요거를 구해야 되는데 요게 나오니까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더하기 C의 세제곱 ABC를 구하려면 3ABC 구해주고 3ABC 해주고 3ABC 더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이 어떤 주어진 값이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얘하고 통해서 뭐 구해줘야 돼? 얘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공식이잖아요. A 플러스 B 플러스 C하고 A제곱 B제곱 C의 제곱 AB BC 마이너스 CA 그 다음에 플러스 3ABC 이게 문제의 조건에서 만들어진 값이라고. 됐어요? 그럼 이제 얘를 구해야 되는데 어디서 구해? 다시 얘하고 얘의 관계에서 A, B, B, C, C A 구해주면 되죠. 되겠어? 이렇게. 그 다음에 113번 있잖아. 시간 10초 줄게. 113번 여러분들 읽고서 그림 한번 그려봐요. 113번 그림 한번 그려봐요. 삼면체가 이삼면체 아니 그냥 정이 안 들어가도 면이 4개 있으면 삼면체라고 부르죠. 자, 그래봤죠? 이게 핵심인데 5를 중심으로 OA, OB, OC가 모두 직각이어야 돼. 그러면 방구석 모서리 같은 느낌으로 OA, OB, OC가 직각 이렇게 입체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요렇게 으면 뭐가 돼? 삼각형 우유. 됐어? 삼각 우유, 커피 우유 그 모양이 되죠. 그럼 끝났지 뭐. 그치? 응. 왜요? 여기를 뭐 A, B, 뭘 A, B로 쓰는 거야? OA, OB, OC 이렇게 돼 있죠? A, B, C 이렇게 두고 그러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3인 거고 여기 넓이 AB, B, C, CA 딱 보이지? 2분의 1에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게 삼각형. 그러니까 요쪽 면의 삼각형, 밑에 면의 삼각형, 이쪽 면의 삼각형. 요거 넓이의 합이죠? 그게 27.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구할 수 있지. 간단. 됐어? 114번. 요거는 반드시 한번 풀어봐라. 왜냐면
여러분들이 낯설어하는 문제 형태가 이거예요. 근데 한 두세 번만 풀어보면 이거 충분히 패턴 익힐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여기가 점선 처리가 돼야 되지. 자, 문제의 조건을 한번 읽어볼게. 이거 한 변의 가로의 길이가 2x 플러스 5거든요. 그럼 직사각형이니까 여기도 2x 플러스 5가 되겠지. 이렇게 표시해. 문제에 주어진 그 조건에 보면은 둘레의 길이, 전체 둘레의 길이가 6x 플러스 12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미 얘하고 4x 플러스 10을 잡아먹었지, 그치? 그러니까 뭐 남았어? 2x 플러스 2가 남았잖아. 근데 이게 여기도 하나 이렇게 되니까 요거 한 변의 길이는 x 플러스 1이죠, 그쵸? 됐어? 주어진 조건은 요거의 넓이 조건이 나왔거든요. 자, 그럼 내가 전체 넓이인 2x 플러스 5하고 x 플러스 1에서 못 빼줘야 돼요. 요거 삼각형 넓이 2배 한 거 빼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구하라고 하는 걸 봐. 선분 PD의 길이를 구하시오. PD의 길이 알아 몰라. 모르니까 구하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여기를 A라고 다항식으로 두세요. 왜? 그럼 여기에서 2분의 1 A 곱하기 세로의 길이 x 플러스 1을 2배 한 게 뭐가 되는 거야? 거기 보이는 다항식인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14x 플러스 13인 거지. 뭔가 어려운 거 봤더니 식을 세우고 보니까 뭐예요? A 구하는 거잖아. 넘겨주고 그 다음에 요거 나눠주고 x 플러스 1로 이거 넘겨준 거 나눠주면 끝나네. 됐어? 그게 구하는 거고. 됐죠? 그래서 이 정도 난이도가 여러분들 문제에서 학교에서 한두 문제 빼놓고 어려워도 한 문제 두 문제 빼놓고 대부분은 이러한 형태의 난이도가 이제 광명 국고 정도 빼놓고는 소화고도 어떻게 될지 몰라. 소화고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다른 학교들은 다 이 정도의 난이도가 변별력 문항으로 나온다. 됐어요? 그러니까 구하라는 거 제대로 여러분들이 읽고서 식 세워주면 돼. 됐죠? 자, 이제 어디로 넘어갈까요? 그 다음 페이지 2단원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 넘어갈게요. (256번이) 작년에 이게 되게 짜증나는 문제거든? 얘가 작년에 광명고등학교에서 나왔어. 비슷한 게 256번이. 광명이 256번 같은 걸 작년에 냈거든? 지쳤냐고 창빈이는 좀 대비해야 되겠죠. 256번. 광명에서 작년에 비슷한 거 나왔어. 근데 이건 지금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다음 시간에 풀어줄 거예요. 정말 짜증나는 문제야. 그냥 계산 노가다. 그래서 256번 옆에다 써. 계산 노가다 이렇게. 왜냐면 일단 얼개부터 볼까? 되게 문제가 간단하지, 그치? 256번 봐봐. 256번 보면은 계산이 되게 그러니까 식이 되게 간단하잖아. 조건도 많이 없고. 그치? 근데 핵심 조건이 이거야. 2차 이하의 다항식 px에 대해서라고 나와 있긴 한데 식을 봤더니 얘가 합차 공식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인수분해도 안 통해요. 그 말은 256번은 어쩔 수 없다. px를 2차 이하의 다항식이라고 했으니 그냥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두고 그럼 p의 x의 제곱은 ax 4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로 두고 대입해가지고 양변을 비교를 해줘야 돼. 그러면은 2차 이하라고 그랬으니까 a가 0일 때와 a가 0이 아닐 때로 두 가지로 나누겠죠. 그때 bc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는데 그걸 컨트롤하는 게 좀 짜증나는 문제야. 계산 노가다. 그러니까 조건이 작으면 작을수록 문제는 노가다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것도 형식에서도 뭔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나랑 같이 다음 시간에 한번 풀어볼 거야. 자, 257번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뭐냐면 아까처럼 그 개수들의 합을 구하는 문제인데 x제곱 플러스 이것도 관찰이 되게 중요해요. 마이너스 10이잖아. 얘가 a0 플러스 a1x 플러스에서
A의 10에 X의 10까지가 전개가 돼 있죠. 근데 되게 뜬금없어. 왜? 잘 봐. 이래놓고 우리가 익숙한 거는 A 0, 2, 4, 6, 8, 10 이렇게 짝수만 구하거나 아니면 A 1, 3, 5, 7, 9 홀수만 구하거나 이런 거거든. 근데 얘는 갑자기 뜬금없이 4A의 5에서 뭐를 빼주래? A 6 플러스 A의 7 플러스 A의 10까지 합을 빼주래요. 너무 황당한 거. 그치? 그럼 이건 A1, A2, A3, A4 1차, 2차, 3차, 4차식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 건가? 라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전개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중요한 걸 못 보는 겁니다. 왜요? 잘 봐. 요거 전개할 때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 뭐 최초와 최후는 예상할 수 있다고 전개식에서. 무슨 얘기야? 봐. 얘를 전개해주면 제일 높은 건 x 10차 제일 낮은 건 3의 5제곱 x 5제곱 그 다음에 4, 3, 2, 1차는 없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 전개식에서 뭐는 뻥이야. A4, A3, A2, A1은 뻥이야. 그럼 A0는요? A0는 상수항이잖아. A0가 상수항, 즉 그리고 A0는 뭐가 돼? 상수항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10인 거지. 됐어? 그러면 A5는 봐봐. 얘는요? A5는 5차식의 개수니까 A5는 이제 뭘로 두면 돼? A의 5는 그냥 3의 5제곱으로 두면 되죠. 이해됐어? 자, 이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양변에다가 1 대입해보자.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삭제하고 할게요. 상수항 없다고 하고 할게. 왜냐면 나중에 A0을 또 빼야 되잖아. 자, 그럼 양변에 X에다가 1을 대입해볼게. 그러면 1 플러스 3의 5제곱은 0 이미 뺐지, 그치? 0은 이미 삭제하고 들어갔잖아. A1, 2, 3, 4는 뭐가 돼요? 0이 되죠. 그쵸? 그럼 얘는 A의 5, A의 6부터 A의 10까지 끝.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6에서부터 A10까지 해합은 4의 5제곱에서 얘는 4의 5제곱에서 뭐 뺀 거예요? 3의 5제곱 뺀 거죠. A 5제곱인 거.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값은 뭐다? 4 곱하기 3의 5제곱 마이너스 4의 5제곱 마이너스 3의 5제곱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3의 곱하기 5에 3 곱하기 3의 아니지? 플러스잖아. 5 곱하기 3의 5제곱에서 4의 5제곱을 뺀 거죠. 그러면 4의 5제곱은 1024. 이건 좀 외워줘야 돼. 그 다음에 3의 4승이 81이거든. 3의 4제곱이. 그러니까 얘는 5 곱하기 81 곱하기 3이요.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의 4제곱이 81 정도다라고 하는 건 그냥 커먼 센스로 알고 계시면 되겠죠. 됐어요? 다음에 자 필요한 거 이제 하고 전개식에서는 그래서 전개식에서 뭐는 알 수 있다? 최초와 최후 정도는 알 수 있다. 알겠어?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차수 정도까지는 알 수 있다. 요거 이해돼요? 다음. 그래서 수학 문제는 약간 사기야. 여러분들이 사기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잘 풀면 이런 가능성은 생기겠지? 사기에는 안 넘어갈 수 있겠다. 교묘하게 이렇게 문제를 속이는 거. 자, 258번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볼게. 자, PX는 3차식, PX가 3차식이야. 거기 밑줄 보통 어떠한 PX에 대해서 차수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차수 얘기하면은 내가 저거 차수를 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뭔가 곱해줄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러면 PX는 뭘로 나눠 떨어져? 요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그치? 나누어 떨어지는데 이제 얘하고 얘를 곱하면 3차식이 된다. 근데 우리는 뭐를 몰라? 이 px의 3차식의 개수를 모르니 여기 1차식이 들어가는 걸 그냥 내가 ax 플러스 b로 가정을 할게. 그냥. 왜? 어차피 2차식하고 1차식을 곱해야 3차식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다항식의 차수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조건 중에 하나예요. 됐어? 자, 다음
똑같이 px-36이 얘는 뭐로 나눠 떨어지냐면 x제곱 플러스 5로 나눠 떨어진대. 자, 그럼 잘 봐. 얘 3차식, 얘 2차식이니까 여기도 1차식을 곱해줄 수 있죠. 그런데 px제곱의 개수, px의 세제곱의 개수는 a니까 얘도 맞춰줘야 되겠지. 근데 상수항은 모르겠거든. 안 맞을 수도 있거든. 왜? 얘는 px-36이고 얘는 px니까요. 됐나요? 그러면 얘를 넘겨. 자, 그러면 이쪽에서 밑에서 px는 x의 제곱 플러스 5에다가 ax 플러스 c에다가 플러스 36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식하고 이식하고 항등식이니까 우리는 이거 전개해가지고 개수 비교해주면 끝나겠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 P0가 마이너스 9가 왜 나왔지? P0가 마이너스 9가 왜 나왔지? 잘 봐. P0가 마이너스 9인데 3차식에서 x에다 0 대입하면 상수항이 마이너스 9밖에 안 남는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약간 슬기롭게 이쪽에서 상수항이 뭐가 되도록 마이너스 9가 되도록 여기 마이너스 3으로 뭘 줄일 수도 있어. 식을 좀 줄일 수도 있겠죠. 미정계수를 좀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됐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딱 가운데 여기서도 뭐 생각해 줄 수 있어. 여기도 전개 쓸 때 어차피 그 상수항이 마이너스 9여야 되잖아. 그치? 그럼 36이 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9가 되려면 뭐가 빠져야 돼요? 25가 빠져야 되나요? 맞잖아. 아니지? 얼마가 빠져야 돼? 36에서 9를 빼주면 7, 27이 돼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좀 유리수가 나오긴 하겠네. 그치? 뭐 어쨌든 미지수를 하나라도 줄인 거가 다행이니까 요거 두 개 전개해가지고 뭐 구해주면 돼? 목표가 뭐였지? px 구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길을 잃지 말고 c까지 구하지만 말고 뭐만 구해주면 돼? a만 구해주면 되잖아. a만. 왜? a만 알면 px 전체 하니까 여기다가 2 대입하는 건 쉽잖아요. 무슨 말인지 됐어? 그쵸? 그래서 258번 같은 거는 잘 나오진 않지만 그냥 식의 기본 구조를 파악하는 이걸로 좀 알아두자고. 다음. 자, 259번 볼게요. 자, 요것도 있잖아. 페이크 문제야.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해서 1차식으로 나눠주는 거는 뭐다? 쉬운 겁니다. 쉬운 거예요. 봐요. 259번 구조를 비교를 해봤더니 px 플러스 qx도 뭘로 나눠주고 있어?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주어져 있고 심지어 px 전체의 세제곱 플러스 qx 전체의 세제곱도 똑같이 x-1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구하는 것도 px 곱하기 qx를 뭘로 나눈 거? 똑같이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으니 주어진 걸 비교를 해보면 뭐가 주어진 거야? p1 플러스 q1이 5로 주어져 있고 얘는 p1의 세제곱 플러스 q1의 세제곱이 35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p1 곱하기 q1을 구하라.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이런 형식으로 보이니 알파 플러스 베타가 5인데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이 35인 상황이야. 알파 베타 구할 수 있겠니? 이런 상황이잖아. 그쵸? 문제가 길고 px, qx 막 난리가 나긴 했지만 핵심은 뭐다? x에 들어갈 값이 1이다. 다 똑같은 거죠. 됐나요? 260번 별표. 학교에서 정말 자주 쓰는 문제. 이거 심지어 숫자만 바꿔서 나와요. 보세요. x의 n거듭 제곱에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뭐로 나눴대? 이거 잘 봐야 돼. x-3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있고요. 나머지가 3의 n에 x-3 이렇게 되죠. 그쵸? 자, 여기 봐. 관찰부터 하자. 여러분들 눈에 뭐 보여요? 눈에 뭐 보여요? 뭐 하얀 건 분필이고 그 다음에 뒤에 초록색 배경은 칠판이다. 이거밖에 안 보이니? 보세요. 우변에 x-3이 동시에 있으면 좌변에도 x-3이 있어야 하는 법.
근데 얘가 x-3을 인수로 가질 수 없으니 도와도 떠야지. 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x-3을 인수로 가져야 돼. 이거 이해돼? 얘가 좌변이 x-3으로 묶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여기도 x-3, 여기도 x-3 두 개가 동시에 있다면 얘도 어차피 x-3을 인수로 가지게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고. 됐어? 그런데 얘가 죽어도 x-3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어요? x의 n거듭 제곱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2차식인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x-3을 인수로 가져야 되지.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러면 얘하고 1차식을 곱해주면 2차식 나와야 되죠. 개수, 상수항이 최고 차익에서 x수, 개수가 b가 되도록 맞춰주면 마이너스 3분의 b가 뭐가 돼? 자기가 인수분해가 된 형태로 예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됐어? 자, 이렇게 되면 무슨 게 보이냐면은 모두가 x-3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니 하나씩 썰어버리세요. 그럼 식이 어떻게 변하냐면 x의 n거듭 제곱 x-3분의 b는 x-3qx 플러스 3의 n거듭 제곱으로 변해. 쉽잖아. 이제 x에다가 3 대입할 수 있죠. 이거 처음에 x에다가 3 대입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 얘는 0인데 여기는 n 있고 얘가 있고 뭐 이제 0 되는 게 a하고 b의 관계가 나오긴 하지만 거기서 더 이상 쓸만한 게 없어요. 됐어? 그러니까 양변에 x-3 있으면 얘도 뭘 가져야 된다? x-3을 인수로 가지고 이렇게 인수분해 해놓고 나눠라. 그러면은 이제 x에다가 이 1차식 0 되는 3을 대입해주면 3의 n에 3-3분의 b가 뭐가 돼요? 그냥 3의 n이 되니까 얘가 1이어야 되잖아요. 따라서 3분의 b가 뭐가 되면 돼? 2가 되면 되지. b는 6이고 그럼 a는 어떻게 구해요? 요거 계산해서 x의 개수가 a인 거지. 그럼 얘가 지금 x-3하고 x-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a는 얼마다? x의 개수는 마이너스 5니까 a 곱하기 b는 얼마다? 마이너스 30이다. 학교에서 정말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 도와 좀만 참아잉. 요새 피곤해요 도와. 그쵸? 이게 힘들어 학생이장 이게. 좀만 더 고생하자잉. 자, 그래서 인수분해 형태에서는요 좌변에 똑같은 게 있으면 우변에도 그게 똑같은 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좌변에 양 좌변에 플러스로 연결된 게 이것이 있으면 저것도 있어야 돼요. 좌변에 이것이 있으면 우변에 이것도 있어야 돼. 우리 그런 의미에서 바이블 유용원에서 풀었던 거 한번 생각해봐. x-1 fx가 x-2 gx 이런 문제 기억나? 기억나세요? fx하고 gx가 모두 2차식인데 x-1 곱하기 fx가 x-2 곱하기 gx를 만족한대. 항등식이래. 그러면 좌변이 x-1이니까 우변에도 x-1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gx가 뭐를 가져? x-1을 인수로 가지고 나머지는 몰라요. 그치? 우변에 x-가 2가 있으니까 얘도 x-1을 인수로 가져야 되는데 이게 왜 그래? 둘 다 곱하기 형태라서. 플러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형태로 식을 빼낸다는 게 얼마나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 건지 여러분들 알 수가 있어. 따라서 여기에도 x- 있으니까 fx도 뭘 가져야 돼? x-1을 가져야 되고 나머지는 모릅니다. 이제 나머지는 이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문제 푸는 거 기억나시죠? 그쵸? 그것도 좌변에 이런 게 있으면 우변에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그런 인수분해에 관련된 이야기가 된다는 거지. 네. 됐나요? 네, 저거 260번. 교과서 저희한테 교과서 있는 것 같습니다. 니네 학교 객관식? 아니, 교과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있을걸? 워낙 유명해서? 아니, 아예 똑같은. 그거 그대로 왔다는 거야. 풀면 되지. 됐어? 됐죠? 다음 261번. 자, 261번도 요거 이거 지워야 돼? 지우지 마. 지워야 돼요? 지우지 마. 문제? 지워야 돼? 자, 261번 교육전 기출문제죠.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시간 1분 줄 테니까 한번 생각해봐. 참고로 기억, 니은, 디귿은 조건이 아니라 옳은 거 고르는 거거든?
그러면 261번은 이 좁은 4줄에서 최대한 이 fx를 갖다가 추정할 수 있는 걸 해줘야 되죠. 그럼 식을 어떻게 구해야 될까? 주어진 조건들을 변형을 해봅시다. 여기까지 오면은 이것도 좀 써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 건데 fx가 최고차의 개수 모르지만 얘는 최고차의 개수가 몰라. 최고차는 모르는데 개수가 플러스래. 이 조건을 어떻게든 써먹어야지 생각을 해봐야 될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식 딱 한 줄 나와 있거든? 이 식 딱 한 줄 나와 있거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기본 똑같이 생긴 것끼리 묶어라. 똑같이 생긴 것끼리 묶어라. 왜? 얘는 x에 대한 방식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나는 fx를 뭔지 몰라. 근데 얘를 이항하면 fx를 묶을 수가 있잖아. fx제곱, 그래서 fx 묶어주면 fx제곱 마이너스 4x제곱이죠. fx 마이너스 2x fx 플러스 2x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죠. 그쵸? 자, 그게 잘 봐. 8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인데 8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도 이것도 보이면 멘붕 하지 말고 인수분해가 되는지 봐. 저거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쵸? 깔끔하게. 뭘로? 2x 플러스 1하고 4x 플러스 1로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되지. 그치? 자, 그러면 이 형태에서 뭐 생각해 줘야 될까? 자, 이제 생각의 틀을 확장을 합시다. 자, 양변 비교해봐. 양변 비교해보고 뭘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저렇게 해놓고. 아무 생각이 없다. 왜? 난 아무 생각도 없기 때문이다. 끝나려면 몇 분 남았지. 뭐 이런 생각했구나. 아니 봐봐. 여기 봐. fx가 무슨 식이라고 그랬죠? 다항식이라고 그랬죠. 그쵸? 그런데 fx가 몇 개 곱해졌어? 1, 2, 3. 3개 곱해져 있는데 얘가 2차네?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 요거 3개 중에서 하나는 x항이 삭제되는 거구나. 그거 알아야 되죠. 다시 봐. fx가 최고 차이 개수가 뭐 플러스인 다항식인데 다항식을 3개를 곱했는데 홀수 차수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 있어? 짝수 차수. 그것도 2차식, 1차식 2개가 돼 있죠. 야, 그럼 저기에서 뭔가 하나에 여기 3개 중에서 뭔가의 항은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유력한 거 fx의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라고 했으니 일단 fx는 얘가 없어지는 게 좀 편할 것 같아. fx를 뭐라고 할까? 2x 어쩌고저쩌고라고 합시다. 됐어? 근데 곤란한 게 생겨. 뭐가 생기냐면 봐봐. fx를 2x라고 두면은 얘가 0이 돼버리니까 얘도 0이 돼버리죠. 그쵸? 맞아요? 내가 간편하게 fx 한 다음에 여기 상수항이 있을 거야. 그걸 내가 a라고 할게요. 됐어요? 자, 그러면 fa 둬가지고 이거 대입해가지고 비교해보자. fx는 2x 플러스 a거든요. 여기다가 대입하면 얘는 a밖에 안 남고요. 여기다가 대입하면 4x 플러스 a밖에 안 남아요. 아하! a가 1이구나.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fx는 뭐인 거예요? 2x 플러스 1로 끝나는 거예요.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다항식이라는 요게에서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형태를 보고 추론을 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별표 쳐놓고 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같은 것끼리 묶는다. 두 번째는 추론한다. 그러니까 추론 문제는 메모를 많이 할 필요가 없어. 풀이가 짧잖아. 그치? 근데 이게 사고의 과정으로 풀이를 줄여야 된다고요. 이런 것들 봐두셔야 돼요. 근데 아이디어는 내가 계속 주고 있잖아. 뭔가 다항식을 3개를 곱했는데 제가 2개밖에 없네? 뭔가 하나는 사라져야 되겠구나. 같은 하늘에 태양이 3개일 순 없듯이. 그쵸? 누군가 하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그쵸? 누굴 죽일까? 근데 0으로 죽여버리면 얘가 0 되니까 다항식 못 되죠.
그러니까 상수항 존재해야. 그 다음에 얘가 없어지는 걸 알기 위해서 무슨 식을 썼어? 요 조건.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다. 그러니까 뭘 줄일 수 있었어? 선택지를 줄일 수가 있었죠. 됐어요? 없어지는 게 얘가 양수가 되는 거잖아. 그치? 얘를 만약에 1차로 두면 1차, 2차 3개 다 남아요. 그 3차가 되겠지. 그럼 없앨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아, 얘를 없애야 되겠네? 개수가 양수니까. 그치? 이해됐어? 그래서 이런 추론의 영역이 들어가는 문제들이 이제부터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fx가 2x 플러스 1이니까 기억번. 자, 이 다항식 fx를 x로 나누면 몫이 이고 나머지가 1이다. 기억 참이죠. 니은번. 다항식 fx의 최고 차이 계수는 2니까 틀렸지. 디귿번. 자, 이거 여기까지 하고 얘가 계산이 제일 복잡한 게 되는 거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요. 2x 플러스 1의 세제곱을 뭘로 나눴어? x의 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4x 플러스 3이냐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그럼 qx 이렇게 해놓고 여기가 14x 플러스 뭐가 되는지 13이다 되려면 x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얘가 뭐가 되면 돼요? 27이 되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1 대입하면은 여기 27 되죠. 마이너스 1 대입해도 27 되죠. 얘 맞는 거네. 이렇게. 됐어요? 넥스트. 이 뒤에도 해야 되는데 262번 하나만 하고 끝내자. 별표 학교에서 자주 나오는 교육청 기출문제. 이것도 작년에 한 2개 학교에서 형태가 나왔거든?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좀 범상치 않아 보일 텐데 fx가 3차 다항식이다. 아, 이거 이 3차 다항식이라는 걸 쓰라는 거구나. 됐어요? 자, 그러면 f의 1이니까 얘는 뭔가 미정계수 구하라고 놔주는 걸 거네. 이제 패턴이 이런 식으로 고착화가 돼요. f1이 1이다, 2다 함수값 하나 준 거지. 그러면 요거 함수값 가지고 fx의 최고차항 계수 구하라거나 뭐 다른 거 구하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자, 핵심은 요 문항이야. 뭐냐면 자,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눴거든. 근데 목과 나머지가 같아요. 그러면 fx를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몇 차예요? 1차죠. 맞아요? 그럼 목도 1차지. 그러니까 목도 ax 플러스 b, 나머지도 ax 플러스 b라고 목과 나머지를 이렇게 1차식으로 세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밑에 또 있어. 뭐가 있냐면 fx를 뭐로 나눴대? x-1의 세제곱으로 나눌 수 있도록 이 fx를 네가 한번 전개를 해볼래 이 뜻이겠죠. 자, 그럼 봐. 순서대로 한번 해보자. 이게 fx x-1로 나눌 것도 여기에서 아까처럼 이걸 어떻게든 끌어와가지고 x-1의 세제곱이 들어가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따라서 주어진 거 믿을 게 뭐밖에 없어? f1이 2다밖에 먼저 없죠. 그래서 여기 x에다가 1을 대입하면은 얘가 2인데 이건 0이고 a 플러스 b가 2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우리는 b 대신에 뭐 대입할 수 있어? 뭐 대입할 수 있냐면 이거 대입할 수 있거든? b 대신에 잠깐만 f1이 2야? 1이야? 2야? 아유, b 대신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를 대입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때 fx가 잘 봐. x-1의 제곱에다가 b 대신에 a-1 대입하면 얘가 a에 x-1 플러스 2가 되지. 그치? 그럼 예상 가네? 이걸 전개하면 x-1의 세제곱이 들어가니까 아, 이거 그냥 믿고 그냥 a에 x-1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얘를 전개했더니 x-1의 세제곱에다가 a 곱해주고 플러스 2배에 x-1의 제곱 플러스 a에 x-1 플러스 2. 자, 그럼 나머지 구조 볼게요. 3차로 나눴는데 여기 몇 차 있어? 2차씩 있지. 그럼 얘가 나머지네. 얘가 rx네. 그치? a 구해야 되는데 맨 마지막 조건에 뭐 구했어? r0하고 뭐가 있니? r3이 있죠. 그게 여기다가 0하고 3 대입하면 같다를 이용해서 뭐 구하라고 하는 거야? a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됐어? 진짜 이해 안 돼? 되죠? 저 AX 플러스 B가 왜 나와요? 2차로 나눴지. 나머지 몇 차야? 2차. 모르잖아. 근데 왜 둘이 같은 거예요? 문제 봐봐. 아. 졸았냐?
그래서 여기 좀 더 해야 되는데. 우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여기 2단원하고 복소수 이제 끝나면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까지만 가면 되잖아요. 다음 주 초면은 C단계 여러분들한테 이제 내가 이제 설명 주는 게 끝이 나겠죠. 그럼 뭐 할 거냐면 학원에서 또 교재 나올 거야. 고난도랑. 이 여러분들 저기 그 케이스는 더 케이스 플러스는 주말에 기출문제 형태 강의할 때 내가 쓸 거고,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꼭 더 케이스 플러스 가지고 오셔야 돼요. 알겠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푼 다음에는 내가 이제 주문했지? 숙제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교재 1권 완성하는 걸로 숙제를 하세요. 알겠어? 지금부터 빈 거 가지고 이제 할게. 빈 거 가지고 A, B, C 이렇게 판단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번 주나 다음 주 초까지는 요거 바이블 유형원 1권 A하고 B단계 완성을 하시고,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은 C단계 문제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C단계에 있는 문제 이제 슬슬 해봐. 1단원 우리가 1단원하고 2단원 항대식과 나머지 정리 일부까지 나갔으니 유형원의 1단원하고 2단원 쪽에서는 C단계 여러분들이 좀 해볼만 하잖아요. 이해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바이블 유형원 1권 완성하는 걸 숙제로 낼 건데, 그때마다 내가 그냥 계속 이제 완성하기를 숙제로 낼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거를 복습을 꼭 하세요. 센시. 알겠어? 집에 센 책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로 해도 좋고, 프린트 내가 준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싹 이제 가려보고, 그 다음에 가린 다음에 스스로 풀어봐도 상관은 없겠고요.